코칭과 성장 대화. 그래서 도대체 사람을 만나려면 이제 어떻게 만나야 아까 같이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요 대화법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대화법은 크게 교정적 대화와 코칭적 대화라고 이렇게 좀 구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말을 그 대화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두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녹음을 한 다음에 다 분석을 해. 그러면은 자기 말 습관에 교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좀 코칭적인 이런 대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습관은 잘 쉽게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어릴 때 형성이 되고 집에서 들은 그 문화, 대화 문화 속에서 형성이 돼서 주로 부모님이 잘 쓰는 언어를 내가 쓸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이 말 쓰는 거가 나 너무 싫었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 쓰려고 막 애를 썼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대화를 하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비아냥거리는 말을 많이 썼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부모님이 좀 공격적인 말을 많이 썼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조금 이런 강한 말투, 지시어, 뭐 명령어, 설득어 이런 거를 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정에서도 굉장히 좀 본인이 한번 내가 어떤 말투를 쓰고 있지 이렇게 한번 알아차림의 노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자존감이 건강하고 행복한 느낌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냥 검사 안 해도 자존감이 낮다 생각하는 거에 딱 뭐 하나 기준 좀 체크리스트를 드린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고 있나, 그냥 이 질문 하나 딱 해보시면 뭐 내가 좀 뭐 절세미인도 아니고 무슨 미스터 코리아도 아니어도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생각이 그냥 들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괜찮아요. 근데 나는 뭐 감출 게 많고 난 달라져야 되고 난 더 노력해야 되고 지금 나로서는 안 되고 뭔가 난 쓸모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포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자기 삶 속에 많고 남이 잘 되는 게 굉장히 부럽고 나도 잘 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밑에 있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자존감이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검사 안 해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땐 또 오늘 그 대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대화 강의가. 그래서 그냥 요거는 낮은 자존감 치료는 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비교 멈추기, 외모보다 내면 돌보기, 그리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감사하게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면 많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해요. 여기 몇 명이나 결혼을 안 하셨는지. 한 사람은 이미 이제 할 수 없고. 죄송해요. 아직 안 한 사람은 잘 자존감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어떻게 구별하나 일단 공부하신 후에 누구를 만날 때 조금 참고하시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낳을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상담도 받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조금 이제 임프루브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건강한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자. 이러고 그다음에 사실은 정답은 요건데요. 3번 조건 없이 사랑받고 수용받는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요런 환경을 자꾸 만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지금은 오늘은 자존감 수업이 아니어서 넘어갈게요. 또 우리가 이제 만나는 클라이언트나 또 내 자신의 삶 속에 우리를 좀 불행하게 하는 이유는 요 완벽주의가 한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모범으로 살아야 된다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지는데 이렇게 정말 나는 완벽해야 돼, 너도 완벽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세상은 공평해야 돼, 나는 무시를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밑에 생각들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보통 상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죠. 지금 뭐 전국이 이제 선거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시끄럽은데 세상이
완벽하게 공평해야 돼 이런 생각을 밑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조금 이런 완벽주의 성향보다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럼 잘 고쳐가야지. 앞으로는 이 선거를 잘 만들어서 잘 고쳐가야지. 이런 사람은 조금 덜 불안하고 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대하는 그런 세상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행복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더 행복하게 맨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덜 행복하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왕 또 만났으니까 완벽주의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해드리면 뭐뭐뭐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꾸는 거가 우리 심리치료에서 인지행동치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맞나요?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야 돼.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거는 정말 망상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자들 중에는.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줘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나는 막 실망을 해. 내가 역량이 부족했나? 내가 뭐 너무 경험이 없었나? 이러면서 막 또 자기 질책을 해. 이렇게 비셔스 서클 악순환으로 돌면서 더 주눅 들고 그 효능감 떨어지고 나 사회복지사 하면 안 되나? 이런 게 돌고 있을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조금 이러면 좋지만 뭐 그럴 순 없지 괜찮아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너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또 그것도 참 좋지만 또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너무 훌륭했고 또 꼭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또 이 안에 이미 되어진 것들을 좀 음미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굉장히 행복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대화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들과 이제 만나는 대화의 특징이 주로 이런 되게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뭐 사회복지는 조금 덜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의 대화가 지도 편달, 교정,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종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비판의 톤이 밑에 들어가면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든지 이럴 수 있죠. 답답한 마음에 하지만 요런 대화들은 거부와 단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날은 잘 들었어. 근데 뭐 안 오시거나 그 다음에 다음에 와도 좀 화난 사람 같이 이렇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가서 거기 나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내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요런 말의 내용이나 어투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저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사실 도와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훈육, 충고, 뭐 설득, 지도 편달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마음과 달리 고객,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반대 효과를 내기가 쉬워요. 이거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교정적인 대화를 많이 쓰고 계시면 아이들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울, 분노, 죄책감, 뭐 의기소침, 이런 희망이 없어, 무망감, 무력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길들여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너무 이런 부모님을 뭐 좀 아쉽게 만났다든지 사회 여러 가지 그 경험 속에 무망감이나 무력감이나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지점에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도와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비효율적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게 더 안 통해요. 더 역효과를 내요. 상처가 없는 건강한 분들은 뭐 조금 가끔씩 이런 대화를 해도 괜찮아. 이분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미 왜곡되거나 이런 무력감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더 위축되고 더 반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도 설득이 아니라 지지자의 입장에서 힘든 감정을 읽어주고 대화를 시도. 힘든 감정을 읽어주고, 요건 상당히 상담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저희가 이제 한동대 상담대학원이 주야간 대학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리고 기관장님들도 많이 오셔요. 이유는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이제 서비스를 넘어서 뭔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될지 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담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배우러 참 많이 오시는 걸 보면서 이 힘든 감정을 읽어주는 일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시간도 없고 또 업무도 많고 또 내 안의 문제가 조금 잘 편안하게 해결되지 않은 마음 상태로는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만나기가 참 쉽진 않아요. 내 안에 힘듦이 꽉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힘든 감정을 읽어주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시면서 본인 각자 우리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의 주된 핵심 배울 내용이 요거예요. 성장하는 대화, 코칭적 대화. 그래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좀 뭔가 함께 같은 공감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대화는 어떤 걸까? 이렇게 제가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우선 좀 8가지를 추려봤어요. 적극 경청, 공감, 칭찬, 질문, 감정, 감동 주기, 존중, 부정하지 않고, 요건 인정이에요. 편대어 주기.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하나씩 봅시다. 코칭을 좀 먼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코칭의 철학은 상담과 코칭이 조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요. 코칭은 어떤 문제가 실제로 행동으로 바뀌어서 변화돼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단계 돕는 방법을 코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담보다는 원인이나 과거를 덜 보고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 바라는 거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를 같이 코치가 도와주는 이런 거가 코칭이고, 요거는 비즈니스 월드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리더십 코칭 같은 거, 임원 코칭, 각 회사의 그 임원들을 코칭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능을 가진 그 리더가 될 수 있고, 우리 기관의 이 그 생산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이 업적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코치가 코칭을 해주는 그런 건데요. 코칭이 요새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상담은 깊은 그 심리적인 원인과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또 알아내고 하는 걸 배우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코칭은 조금만 트레이닝 받으시면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게 당면한 문제, 이를테면 나는 좋은 가정을 꾸미고 싶고 좋은 가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단계 이렇게 코칭을 해서 상당히 그 현실적인 목표들을 만들어서 도울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코칭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칭은 배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아주 손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구조화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질문 방법들과 그런 그 진행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코칭의 3대 기본 철학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내면의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답을 내면에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창조적인 존재이고, 그런 고객들이 자신의 답을 잘 꺼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코칭 철학이에요. 그래서 코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담자 클라이언트를 돕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거보다는 여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도움을 원해서 이렇게 오는 클라이언트들이지만, 전에는 우리가 그 자원을 주는 곳 사회복지가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분의 자원을 개발해서 많이 이렇게 그 네트워킹도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이분의 안에 상당한 답이 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능도 있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실 때 이분에게 아직 있는 기능 뭐지? 이런 관점. 그래서 강점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결 중심에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코칭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답이 있어. 이렇게 믿어주는 거고요. 그 대신 조금 조력은 필요해요. 조력은 필요한데 그런 생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거와 내가 답을 다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관점으로 만나는 거 벌써 굉장히 관계나 대화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